우리 통일부 장관님,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 때 캐러반들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모래바람이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그 바람이 끝났을 때 어디로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 그게 소위 말하는 캐러반의 지혜라고 그럽니다. 북한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봤지만 결국은 어쩌면 백약이 무효인 이런 지경이지 않을까. 그리고 엄청난 모래바람이 지금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간 우리의 대북 정책이 과연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꼬여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북핵을 막지 못했고 이명박 정권은 2번이나 5년 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15년간의 서로 다른 정권에서 북한에게 했던 그런 정책들을 복귀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네 축구와 프로축구의 차이는, 동네 축구는 공만 따라 다니는 것이고 프로축구는 공이 오는 길목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득점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순신 장군도 한 명의 군사가 길목만 잘 지키면 1000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긴 서희 장군이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 전쟁으로 갈 수는 없다, 이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전쟁만은 안 된다, 그리고 평화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는다 하는 그런 투철한 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권의 자존심보다는 민족의 이익,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우리의 백년 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명박 정권 5년간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김성환 외교장관도 뉴욕에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 제재 수위가 있다, 밝히진 않고 마음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달 내에 유엔에서 대북 제재안이 나올 거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는 뭐 제재를 할 수밖에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에서 제재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로 제재를 하더라도 미국 전략연구소 닉스 그 고문이 얘기했듯이 손가락으로 손목을 치는 그런 효과밖에 없다. 제재를 하더라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이 가장 확실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1차 핵실험 때 압록강 철교 밑으로 흐르는 석유, 송유관, 그거를 조절했다고 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북한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석유 제재죠,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이명박 정권 5년을 보면 우리가 미국주의, 미국 일방주의적인 대미 외교가 문제가 있었듯이, 저는 중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교적 파트너로 생각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같은 되지도 않는 것을 추구했던 것이 외교의 방향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중대사를 역임했던 우리 통일부 장관으로서 제재를 하더라도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이 상황을 봤을 때 일본과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제가 외교부 차관이 옆에 있는데 뭐 외교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잠시 외교관을 했을 뿐이지 적절치 않겠습니다만은, 네. 외교라는 것이 양자 간의 관계를 다룰 때 양자 간의 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자 관계 속에서 양자 관계를 다룹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중국하고 외교를 하면서 일본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외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복합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너무 말씀이 느리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예, 그렇게 하죠. 어제 정보위도 열렸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국방비가 북한의 GDP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장관님, 체제 경쟁은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북한에게 결국은 우리가 북한이 무슨 이삿짐 센터 싸가지고 유럽으로 이사갈 수 없는 나라잖아요, 북한이. 결국 영원히 우리랑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구상을 했던 그런 방법이 결국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속이 답답하고 터지고 그러다가 또 제재한다. 그것도 효과도 없고 다시 대화하자.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됐는데 그러면서 북한은 핵능력을 키워. 그렇다면 결국은 북한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대로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우리도 우리의 체제를 인정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다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과 미국이 손잡고 그리고 북한과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는 이런 클린턴, 김대중의 대구상 이것이 결국은 그래도 옳지 않느냐. 그것이 언제 실현 가능하냐라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 방향이 좀 맞지 않느냐. 이것이 한반도 모래바람에 불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테러번의 지혜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의견과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김대중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간의 클린턴 간의 견해 이런 부분을 평가한 토대 위에서 정책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혹시 오해가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국방비가 많은 것을 단순 비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재래식 전쟁에서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3배 이상의 화력을 가져야 방어가 된다고 그럽니다. 한국군은 공격을 위한 군대가 아니고 방어를 위한 군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오늘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런데 핵이 개발되게 되면 북한의 핵을 갖게 되면 그러한 문제들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위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눈으로 보고 있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